자, 오늘 엑셀 실기시 내용은요, 교재 87쪽에 나와 있는 기출 01 시트에서 한번 해볼 건데요. 첫째, 문제 1번 한번 써볼게요. 총점이 2의 네 번째부터 2의 10번째까지 있는데, 이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계산하래요. 이때 총점이 가장 작은 사람이 1이래요. 랭크 함수를 사용하래요. 이렇게 문제가 써 있어요. 항상 자기증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매겨서 여기에서 숫자가 제일 작은 게 여기 이 사람 1등이겠네? 예. 그러면 여기다 명령을 걸어야 되겠죠? 자, 한번 써볼까요? 는 rank 괄호 열고 넘버는 뭐라 그랬죠? 순위를 계산할 값 뭐죠? 내 왼쪽에 있는 내 총점,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 는 랭크 괄호 열고 순위를 구하려는 내 점수가 넘버고, 그 다음에 REF는 참조 영역이라 그랬어요. REF는 리퍼런스. 나도 시험을 보지만 같이 보는 시험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나도 있지만 남도 있잖아요. 그래서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가 찍혀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컴마 오름차순이죠. 내림차순은 큰 게 1등이고 오름차순 작은 게 1등인데, 내림차순을 사용할 때는 생략할 수 있지만 오름차순을 사용할 때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터 쳐주고 자동 채우기 쭉 훑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88쪽 페이지 보시면, 88쪽에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보셔야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수자수. 답을 보면은 답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에서 1의 의미는 뭐다? 작은 값이 1등, 1이라는 의미죠. 이거는 생략할 수 없다.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번 문제, 이수 여부. 이수 여부는 F의 네 번째부터 F의 10번째인가요? 네. 이수 여부가 이수라고 되어 있는 사람, 이수인 사원의 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래요.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래요. 예를 들면 5명 이렇게 출력하래요. 자, sum 함수를 사용할 건지, sum if 함수를 사용할 건지, count를 사용할 건지, count if를 사용할 건지,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 사용하고 앰퍼샌드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앰퍼샌드 우리 배웠었죠? 글자와 글자를 결합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는 함수명 해가지고 어떤 걸 계산하겠죠, 그렇죠? 뒤에다 앰퍼샌드 결합해서 몇 명 붙여주면 몇 명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조건이 걸려있는 개수니까 조건부 개수 count if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놓고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조건은 이수죠, 이수인지 아닌지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범위, range는 뭐다? 그 조건이 걸려있는 것이 범위다. 그리고 컴마 이수라는 거를 클릭해도 돼요. 근데 여기를 잘못 클릭했으면 안 되니까 이때는 제일 좋은 게 이수라고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쓰면
몇 명인데 뒤에다가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에서 몇 명을 붙여주면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수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이수 글자가 입력된 셀 중 하나를 클릭해서 선택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수라는 글자가 지금 여기저기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든 쟤를 선택해도 넷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된다. 시험에서는. 근데 실무에서는 얘다 이수를 썼는데 이수가 아니라 바뀌어버리면 이수하지 못한 사람 인원수가 나오는 셈이니까 그때는 안 돼요. 실무에서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얘가 안 바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 함수를 써볼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제가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수라는 글자 대신에 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4명 맞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이수고 얘는 이수가 아니래. 그럼 이수자가 빵명으로 나오잖아요. 비어있는 값이 4개가 여기 이수라는 글자가 여기 이 글자가 몇 개 있냐 이거지. 이 글자가 F 6번째 요거 글자가 이상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실무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격증 시험 어차피 답만 맞으면 돼요. 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뭐죠?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비어있는 데가 지금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미이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문제 3번에서는 이수하지 못한 사원의 수를 계산하래요. 빈칸이 이수하지 못한 사원이래요. 그리고 사원수 뒤에 명자를 포함하래요.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니까 뭐 8명 이렇게 명자가 붙으래요. count all, count blank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는 count blank 괄호 열고 범위 정해주고 요 뒤에다가 몇 명하고 붙여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수하지 못한 사원의 수를 사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F 4번째 얘가 범위가 되는 거죠. 이게 범위가 되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는 count blank 이쪽 범위 정해주고 괄호 닫고 그러면 3명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하고 명자를 붙여주면 되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문제는 뭡니까? 필기 점수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 1명, 2명. 실기 점수 중에서는 1명, 2명. 합이 4명이네. 그렇게 하래요. 문제 4번은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 사원의 인원수와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 사원의 인원수를 합하여 표시하래요. 근데 사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래.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함수를 쓰냐? count if 함수하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필기 점수가 지금 C의 네 번째부터 C 10번째고요. 실기 점수는 어디죠? D의 네 번째부터 D 10번째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는 count if 필기 점수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점 더하기 count if 실기 점수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점 그 다음에 여기다 앰퍼샌드 몇 명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문제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빨리 하셔야 돼. 이 분석 프로세스가 지나가면 머릿속에서는 바로 는 카운트 if하고 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필기 점수는 C의 네 번째부터 C의 10번째죠. 제가 콜론을 썼지 않습니까? 콜론. 여기 콜론. 왼쪽에서 C의 네 번째부터 C의 10번째까지 달한 범위예요, 범위. 요것도 범위를 지정해주는 연산자입니다. 범위 연산자예요. 여기 실기 점수는 어디죠? D의 네 번째부터 D 10번째죠.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저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도출이 되고 이렇게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시니까 제가 메모해드린 이 순서대로 책에도 뒤에 보면 답은 적혀 있어요. 결과만 나오잖아. 과정 도출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연습을 통해서 자, 는 count if 가로 열고 필기 점수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점 그럼 요 뒤에 더하기 count if 또 마찬가지로 실기 점수 중에서 따옴표고 크거나 같다 80점 하여튼 조건을 걸 때는 따옴표 안에다 조건을 걸면 딱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엔터 치면 몇 명인데 뒤에다가 앰퍼샌드 걸어서 몇 명 하고 붙이래. 몇 명 붙이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하실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습관을 들이셔야 돼.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시험 볼 때쯤 돼가지고 이때 복습할까? 복습이 안 돼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계속 늘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버거워서 못 견딥니다. 문제 5번. 총점에서 가장 큰 점수와 세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계산해. 맥스 함수와 그 다음에 라지 함수를 사용하래요. 이거는 는 가장 큰 점수 빼기 세 번째로 큰 점수 이거죠. 그러면 가장 큰 점수는 무슨 함수를 쓴다? 맥스 함수를 쓸 거고 그 중에 총점이죠. 총점. 세 번째로 큰 함수를 찾으려니까 이거는 라지라는 함수를 써서 총점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거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총점은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는가 보니까 2의 네 번째부터 2의 10번째라고 써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요걸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겠지. 예. 한번 직접 써볼까요? 는 맥스 가로 열고 총점 중에서 가장 큰 값이고요. 빼기 라지 마찬가지로 총점 범위 선택해주고 컴마 3 쓰면 세 번째 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큰 거는 170이고 두 번째로 큰 게 160이고 세 번째로 큰 게 153이니까 얘하고 얘 사이 차이니까 17점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답이 만들어졌지.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계속해서 만들어 풀어 나가셔야 돼요. 예. 우리 교재 89쪽 보겠습니다. 89쪽. 수학함수. 수학 및 삼각함수입니다. 함수 이름이 수학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는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수학 삼각함수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썸, 합계 구하기.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 올림, 그 다음에 내림. 그리고 절대값 구하기, ABS. 그 정수함수, INT. 조건부 합계 썸이프. 그 다음에 조건문이 여러 개 있을 때 쓰는 조건부 합계 S, 썸이프 S. RAND는 난수 구하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MOD도 간혹 나올 수 있어요. MOD도 간혹 나올 수 있는데 MOD 어려운 거는 아닌데 아실 수 있는 함수죠. 그 다음에 팩토리얼 시험에 안 나와요. SQRT 제곱근 구하는 거 스퀘어 루트 시험에 안 나오고, 파이 3.14159 원주율 계산하는 거 안 나오고, EXP 지수함수 안 나오고, 파워는 거듭 제곱입니다. 거듭 제곱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트렁크는 필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TRUNC라고 하는 트렁크. 요거는 합계. 여기는 반올림, 올림, 내림. 반올림, 올림, 내림. 얘는 절대값.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작대기가 안에 값 들어가는 거. x바 x 잘 들어가는 거. 절대값. 절대값은 뭡니까? 양수로만 만드는 거죠. 음수가 아닌 게 절대값 아닙니까? INT는 정수화 함수라고 하는데, MOD는 나머지 계산하는 나머지 계산하는 함수가 MOD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기 참조 함수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VLOOKUP.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얘랑 쌍둥이 HLOOKUP. 얘도 시험에 아주 그냥 단골이에요. 추수 얘도 잘 나오고요. 인덱스는 어쩌다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컬럼이니 로우니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랭크 함수 나올 겁니다 그랬죠? 걔보다 VLOOKUP, HLOOKUP이 더 잘 나와요. 얘는 지금까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에서.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고. 어떤 수가 있어도 이건 외우셔서 가셔야 돼. 필기 실기 다 아셔야 돼요. 예. 이거 한번 좀 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6번 문제를 열어볼 건데, 지금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은행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럼 김현민이라는 사람은 대출금액 1,500만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대출금리가 궁금하잖아. 대출 상품이 뭔지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학자금 대출인지 출산자금 대출인지 결혼자금 대출인지 금리도 다 달라요. 그럼 김현민이라는 사람은 어느 상품을 대출을 받았길래 금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코드가 1231에 그게 요거예요. 요 코드. 이 코드를 가지고 3이네? 결혼자금이죠? 그러니까 4.2%가 답이죠. 여기 우지혜 씨는 2번이에요. 코드가. 그러니까 뭐야, 출산자금이잖아요. 550만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0%죠. 그 다음에 강수인 씨는 학자금 대출 받았어요. 2.2%입니다. 640만원 받았어요. 알 수 있으시겠죠 이제는요. 이거를
명령을 걸어서 계산하는 얘기죠. 은행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가 저거 하죠? 그 보금자리 대출인가? 국가에서 하는 거. 기존에 담보대출 받았던 사람들 1점 몇 퍼센트, 1.%를 줄여가지고 대출 받는 거. 저도 어제 신청 마무리 했거든요. 3점 몇 퍼센트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 1점 몇 퍼센트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굉장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별의별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입력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튕겨나가고 뭐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니까 다 튕겨나가서 다시 뭐 3만 번째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뭐 하다가 또 튕겨나서 또 2만 번째로 나갔다가 그래서 밤에 해결을 해서 접수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이 접수했을까요? 10명? 아니야. 몇십만 명이야. 몇십만 명이. 근데 그 몇십만 명의 데이터가 쭉 순서대로 날짜별로 접속에 해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금융기관 안에 홈페이지 안에 데이터가 지금처럼 한 7, 8개가 아니라 몇십만 명 데이터가 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대출을 어떻게 받겠다는지, 그 다음에 대출을 갚을 때 원리금하고 이자를 균등분할해서 같이 낼 건지, 원금만 따로 갚고 뭐 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코드가 1, 2, 3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은 이런 조건, 2번은 어떤 상황, 3번은 어떤 상황. 이거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척척척 풀어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먼저 여기 3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요거 얘가 아니라 요거 이게 이 안에 해당하는 참조표예요. 참조표. 얘가 참조표라고. 얘가 아니라 여기 상품 코드가 33이니까 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판매가를 가져올지 출고가를 가져올지는 이따 물어보면 되겠지만은 요게 참조 코드표라고. 근데 얘는 참조 코드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로 돼 있죠. 얘는 코드표가 세로로 돼 있죠. 가로 세로 다르잖아요. 세로로 돼 있는 거는 버티컬 V루컵을 쓰는 거고요. 참조가 가로로 돼 있는 애들은 horizontal 가로로 돼 있어서 H루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조 코드를 내가 이 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얘를 제공해 주니까 딱 본 순간 아하 세로구나. 그럼 V루컵을 쓰면 되겠구나. 얘는 가로구나. H루컵을 쓰면 되겠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당연히 시험 문제에는 H루컵을 살지 V루컵을 사용할지 알려줄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문제 1번.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5번째 문자와 그 다음에 A 11번째부터 C 14번째 영역의 참조표죠. 참조표를 이용하여 각 고객의 대출 금리를 표시하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5번째잖아요. 5번째. 요 3이니까 여기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코드고 두 번째가 상품명이고 세 번째가 금리니까 우리는 금리를 가져오니까 세 번째, 이 표의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거를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문제가 상품명이 뭡니까? 물어봤으면 두 번째가 상품명이니까 두 번째 항목을 가져오면 된다는 거고. 무선 함수를 사용해서 VLOOKUP 함수 그리고 MID 함수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래요. MID 우리 안 배웠나요? 레프트는 배웠죠? 왼쪽에서 몇 글자 자르는 거,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글자 자르고 하는 거. MID 이렇게 씁니다. 문자열
n번째 m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문자 열의 n번째에서 m개를 자른다. 잠깐만요. 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A 세 번째 셀에 요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요 3을 잘라 올 거 아닙니까? 3.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는 MID A 세 번째 셀에 있는 다섯 번째 문자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에서부터 한 개. 5만 쓰면 안 되죠? 다섯 번째에서부터 한 개를 잘라와야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만 잘라올 거라. 요거 3. 다섯 번째 문자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에서부터 한 개라는 의미예요. 일단 얘를 잘라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잘라놓을 줄 알아야지. 예. 그래서 참조표를 이용하는 건 이제 한번 해보면 되고. 의외로 헷갈려요. 몇 번 하고 나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막 되게 헷갈립니다. 외울 것도 많아. 옵션도 막 복잡해. 한번 해보죠. 는 VLOOKUP. VLOOKUP은 뭐라고 써있냐면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라고 되어있네. 배열이 뭔데? 배열. 아까 이거 참조표. 여기. 얘가 배열이에요. 이 배열에서 첫 번째가 어딥니까? 얘가 첫 번째죠. 이 배열의 첫 번째가 얘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다고? 여기 해당하는 게 어디 있다고? 거기 있었잖아. 이거. 다시 는 VLOOKUP이라고 써놓고 괄호를 열면 VLOOKUP, 테이블 어레이, 컬럼 인덱스 넘버, 레인지 룩업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전혀 모르는 글자 영어가 떼거지로 쏟아지죠. 이럴 때 저 상단에 있는 FX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이 뜹니다. 이 설명을 열어놓고 보시면 돼요. 자,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그랬어요. 배열이 어디다 그랬죠? 여기가 배열입니다. 이게 배열이에요. 이게 배열. 이 중에 첫 열이니까 첫 번째 칸이 얘죠.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 테이블 어레이가 얘가 되는 거고 이 테이블 어레이의 참조 코드표의 첫 번째 1, 2, 3을 여기 룩업 밸류에서 찾으래요. 룩업 밸류 찾을 거는 요거죠. 3. 요 3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어디 있어? 얘가 아니죠. 그냥 찍으면 안 되죠. 어떻게 찍어야 돼? MID 괄호 열고 저기 있는 접수 코드표 얘를 찍고 5, 1 써야지. 이 접수 코드 중에 다섯 번째에서 첫 번째 한 글자가 내가 원하는 3인데 이 글자를 어디에서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찾을 거라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아까 테이블 어레이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코드, 상품명, 금리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는 뭐를 가져올 거라? 금리를 가져올 거니까 금리는 세 번째 칸에 있잖아요. 3 쓰면 돼요. 3.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여기 3, 2, 1 중에 찾아야지. 4 그러면 안 되잖아. 4라는 접수 코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써야 된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기 위해서 false. 영어로 false라고 써도 되고 0 써도 돼요. 0 써도 됩니다. true는 true, true, 참이라는 말 써도 되고 1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true를 쓰든지 생략할 수 있대.
지난 시간에 랭크 배울 때 큰 값이 1등일 때는 뭐를 쓰는 거죠? 0을 쓰거나 생략하는 거죠. 0을 입력하거나 생략하는 겁니다. 근데 VLOOKUP이나 HLOOKUP에서는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true로 2를 쓰거나 생략합니다. 랭크 함수는 0일 때 생략하는 거고요. 1일 때 생략할 수 없고, VLOOKUP, HLOOKUP에서는 1일 때 생략하는 겁니다. 0일 때 생략하는 게 아니라 달라요. 다 0일 때만 생략하면 쉬운데 어떤 함수는 1일 때 생략하고 어떤 함수는 0일 때 생략하다 보니까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 달라요. 이 상황을 기억을 해야 돼. 필기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실기시험은 컴퓨터로 입력하니까 저렇게 알려주잖아요. 필기시험 외워서 가야지. 외워서 가야지. 잠깐만, 여기 지금 첫 번째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를 찾았어요. 이 첫 번째 고객은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접수 코드를 가지고 찾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누르면 우지혜란 고객은 두 번째 있는 이 접수 코드 2라고 하는 걸 가지고 대출금리를 찾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출금리를 찾기 위한 이 참조 코드표,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죠. 자동 채우기에서 내리면 따라 내려가지 않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F4번 키 눌러서 달러 표시가 꽝꽝꽝꽝 찍혀야 돼요. 하여튼 클릭하던 드래그를 하던 나랑 같은 줄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줄에 있는 거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게 되면 걔는 F4번 키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답이 되겠죠. 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 참조표에 세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을 출력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alse는 무슨 의미라고요? false 또는 0 써도 된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할 때, 비슷하게 일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때 쓰는 겁니다. 그럼 비슷하게 일치하는 의미는 또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설명드릴 테고요. 자, 판매 금액 한번 볼게요. 판매 금액. 문제 뭐라고 써 있는가 볼까요? 상품 코드와 상품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33에 해당하는 상품 코드가 여기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매 금액, 상품 단가 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금액을 계산하래요. 5개 팔았어. 뭐를? 33이라는 코드에 해당하는 상품을. 그럼 판매가 곱하기야, 출고가 곱하기야? 판매가 곱하래. 자, 문제 이제 파악했어요. 문제 2번.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표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판매 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에요.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가 아니라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입니다. 근데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죠. 왜냐면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상관은 없죠. 자, 인덱스 HLOOKUP, VLOOKUP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을 하래요. 그러면 코드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로로 되어 있잖아, 가로. 그러니까 당연히 HLOOKUP을 쓰겠죠. VLOOKUP하고 똑같아요.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는 HLOOKUP 또 밑에 뭐 많아요. 그렇죠? 예, 뭐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 얘를?
fx 좌상단에 fx 눌러서 이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호출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라고요? 두 번째 박스에 있는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표죠? 근데 얘는 항상 그곳에 정해져 있으니까 F4번 키 누르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11, 22, 33, 44 라는 게 룩업 밸류겠죠. 첫 번째 칸이나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찾는 값이니까 그 찾는 값이 여기 있네. 33 여기 있네. 여기. 이 33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이거지. 그런데 33에 해당하는 게 650만원도 있고 552만 5천도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몇 번째 줄을 가져와라? 코드가 첫 번째 줄이고 판매가가 두 번째 줄이고 출고가 세 번째 줄인데, 판매가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줄 거를 가져와서 2 선택한 거죠. 그 다음 레인지 룩업. 레인지 룩업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입니다. 여기는 33 코드를 찾아야지 34 코드, 뭐 54 코드 이거 찾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뭐다? 정확하게 일치를 써야 되니까 false. false 대신에 0 써도 된다 그랬죠? 0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요 뒤에다가 클릭하든지 요 뒤에다 클릭하든지 아니면 이 셀을 더블 클릭하든지 간에 곱하기 판매 수량이 들어가야 되잖아. 수량. 근데 수량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럼 i의 3이니까 i의 3이라고 써도 돼. 이렇게 i의 3 써도 되고, 키보드로 옆으로 가도 돼요. 키보드로 가도 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고 방향을 올려도 되고요. 위에 거를 클릭하고 내려도 되고, 옆에 거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와도 됩니다. 아니면 i3이라고 써도 되고. 그럼 이거는 판매가고, 이건 판매가고, 곱하기 3은 i3은 뭐다? 이거는 수량이고, 이거 답이 되는 거죠. 참조표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줄이 판매가를 선택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2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0은 뭐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false라고 써도, 원래 false라고 썼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워보고 수기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수기로요. 는 hlookup 괄호 열고 lookup 밸류는 얘죠. 얘를 여기서 찾을 거니까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아래 표라 그랬고요. 그래 F4번 키 눌러야 될 거고요. 그 33에 해당하는 로우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 650만원 가져올 거고요. 컴마 뜨잖아. 우린 false를 써야죠. 그러니까 true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건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지금 정확히 일치하는 걸 써야 되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겠죠. 이렇게 false라고 써도 되고 골라도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 판매 수량을 클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키보드로 i3 아니 그냥 방향키로 움직여도 되는데 안 움직여지면 i3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답이 나올 테고요. 그렇게 되게 헷갈리죠. 되게 헷갈리지. 문제 3번. 성적. C의 18번째부터 C의 24번째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해서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보통, 나머지는 노력으로 표시하래요.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이 1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수함수하고 랭크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먼저 문제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성적이 있는데 1등이 누굴까요? 얘가 1등인가? 얘가 1등이죠. 그럼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 둘 있다. 3등이 둘 있죠. 3등은 보통. 그럼 나머지는 얘도 나머지, 얘도 나머지, 얘도 나머지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노력. 이렇게 표시하래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써먹을 줄 알아야지. 랭크는 뭐야? 순위 구하는 함수니까 순위를 구했다 치고 는 추수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랭크를 쓸 거예요. 제가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겠죠. 자, 여기 제가 뺄게요. 순위를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순위. 그래서 그 1등이면 최우수, 2면 우수, 3이면 보통, 4면 노력. 근데 몇 명 봤어 시험을? 7명. 5등도 노력, 6등도 노력, 7등도 노력. 100명 안 본 게 다행이네. 여기 100명 봤으면 노력을 얼마나. 근데 추수는요 254개까지 써요. 254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5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안 돼. 254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돼.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는 있어. 그러면 10만 명 시험 보면 못 써. 딴 거 써야 돼, 딴 거. 자, 추수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여기 값을 넣어주고요. 값을 써주고 이 값이 1일 경우가 있겠죠. 이 값이 2일 경우가 있겠죠. 이 값이 3일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4일 경우, 5일 경우 해서 얼마? 254일 경우까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추수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함수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써주는데 현금, 상품권, 전자기기. 자, 세 가지를 골라놓고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보셔. 당신은 1, 2, 3 중에서 뭔가를 골라보셔 이거지. 2번이요 그랬더니 상품권입니다 이거야. 1이면요 첫 번째니까 현금입니다 이거고, 3이면 전자기기네요 그랬더니 4면 어떻게 돼요 했더니 4는 없어요, 에러 났어요 이거지. 추수는 초이스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나열되는데 세 가지 나열됐잖아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나열된 것 중에서 1, 2, 3 중에 하나 골라보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7명이 봤으니까 1등에서 7등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등일 때는 최우수로 하고 2등일 때는 우수라고 하고 3등일 때는 보통이라고 하고 나머지니까 뭐야? 4등일 때, 5등일 때, 6등일 때, 7등일 때는 노력이라고 표시하래. 이걸 나열해 놓는 거지. 응? 하나만 쓰면은 4명이 시험 본 거잖아요. 4명.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잖아. 지금 시험이 7명 봤잖아. 7명. 7명이잖아요. 그 경우의 수 7가지를 다 나열해야 돼요. 나머지라는 얘기는 알아서 메꾸세요라는 뜻이야. 만약 100명이 시험 봤다. 나머지는 그러면 97개가 다 노력 97번 나와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몇 점 이하는 노력이다.
몇 점 이하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게 어. 이 노력을 하나만 써서 그 이하 있는 전부 다 노력으로 표시할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1, 2, 3, 4, 5, 6, 7등 7명 시험 봤으니까 1일 경우는 2일 경우는 3일 경우는 4일 5, 6, 7일 경우는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몇 점 이상이라면 이게 아니라 몇 점 이상이라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7가지니까 7개 중에 하나 고르려니까 그걸 순위로 계산해야지. 순위가 뭔데? 이거 랭크 함수로 골라야지. 이거를 랭크 함수로 골라야지. 랭크 함수는 어떻게 들어가죠? 저거 외우세요 그랬잖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랬잖아. 랭크는 첫 번째가 뭐가 들어가요? 순위를 계산하려는 값. 순위를 계산할 값.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참조. 그럼 여기서 순위를 계산할 값이 뭔데? 여기 있네. C 18번째. 첫 번째 시험 본 사람이 얘잖아. 그러니까 C의 18번째. 그럼 참조는 어디에요? 여기 있잖아. 여기. 얘가 참조잖아. 얘가 참조. 근데 보세요. 얘가 이 중에 몇 번째로 크냐 작냐죠? 그 얘는 분명히 뭐가 들어가야 돼? 달러가 찍혀야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뒤에 컴마는 어떻게 해야 돼? 컴마. 0 쓰면 뭐야? 큰 게 1등. 1 쓰면 작은 게 1등. 근데 큰 게 1등일 때 우리 높은 게 1등이니까 0을 써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외워야 돼. 필기시험에 나오고 실기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외워나가야지. 이게 답이에요. 길어. 만약에 시험을 100명이 보면 보통 노력 몇 번씩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써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써야지 이렇게. 그 자세한 답은 93페이지 보면 하단에 수식의 이해라고 써 있잖아. 이 수식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그냥 키보드로 따라서 입력하면 안 되고 연습장에 쓰셔야 돼. 연습장에 써가면서 추수라는 의미가 뭐고 랭크라는 의미가 뭔지를 계속해서 되뇌기면서 머릿속에 암기시켜야 돼요. 암기를 좋은 사람들은 그냥 훅 보고 외워서 시험을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암기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랭크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 추수라는 의미의 함수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는 외우기 시작을 해야지. 몇 번씩 써가면서 눈으로 칙 보고 끝나면 외워져요? 부러워 그런 분들이 난. 몇 페이지에 어디에 뭐가 적혀있대 이걸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책 한 권을. 저는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문제 4번. 비고가 조금 전에 봤던 비고가 어디라고 돼 있죠? D 18번째부터 뒤에 24번째가 비고가 노력. 아까 노력인 사람이 있었잖아. 노력. 순위에 따라서 노력이 달라지는 거죠. 점수가 보세요. 요 사람이 83이 아니라 99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최우수가 되는 거야. 바뀌어버리잖아. 아까 최우수 했던 애가 우수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이러려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얘는 최우수, 얘는 우수 이게 아니라 명령을 걸어버리니까 점수가 바뀌는 순간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함수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노력이라고 돼 있는 노력인 학생의
성적 있잖아요. 성적 합계를 계산하래요.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여기 하나 둘 셋 있는데 요 숫자 합계 251. 이거를 계산해 보란 얘기죠. 그럼 얘는 조건부 합계죠. 노력이라고 된 조건에 걸려서 합계를 구하는, 그냥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sum 함수 쓰면 되지. sum. 근데 이거는 조건이 걸려있는 함수거든. 그래서 무슨 함수 써라? sum if 함수를 사용하라. 는 sum if는요 이렇게 씁니다.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법이. 자,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는 sum if 가로 열고 range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란 말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한 조건은 뭐다?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노력. 조건이 노력이잖아요. 그러면 노력인지 아닌지 이 동네가 뭐다? 범위가 되는 거죠. 노력이란 글자가 포함된 곳이 범위가 되는 거죠. 그 중에 노력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도 되는데 자격증 시험에서 노력이라고 되는 걸 클릭하면 돼요. 노력이 있으니까 하나 클릭하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노력이라고 쓰는 게 더 좋다. 왜냐면 점수가 바뀌면 비고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지. 그 다음 합계를 구할 범위가 필요하죠. 성적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성적란이 범위에 들어가면 되죠. 다음 노력, 보통, 우수, 최우수, 노력 이 중에서 노력이라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그 노력에 해당하는 줄에 있는 89점, 83점, 79점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죠. 답이 나왔네. 이때 요거를 뭐 저는 이제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띄어쓰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띄어쓰기 안 해도 상관은 없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수 배울 때 저도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다음날 찾아봐도 헷갈리고 그 다음날 찾아봐도 헷갈리고 아니야 헷갈리더라도 내가 알아야 된다면 한번 보자. 그래서 연습장 꺼내놓고 함수를 썼어요. VLOOKUP. VLOOKUP 앞에 가로 열면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네 가지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컴퓨터 찾아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또 책 찾아가지고 하나씩 이해해가면서 쓰기 시작하고 외웠던 거예요. 저는 뭐 책 보면 압니까? 아니죠. 예. 문제 5번. 문제 5번은 뭐죠? 성적 중에서 성적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적은 지 18번째네요. 지 18번째부터 지 26번째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원의 성명을 찾아라 이 얘기죠. VLOOKUP 함수를 찾고 그 다음에 라지 함수를 찾고 라지가 뭐예요? 몇 번째로 큰 거. 그러니까 세 번째로 커야 되니까 라지 가로 열고 범위 콤마 3 쓰면 되겠네. VLOOKUP은 왜? 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찾아오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100점은 이름이 누굽니까? 100점 최주영이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고. 여기다 는 VLOOKUP 괄호 열고 100점
이 100점에 해당하는 이름은 최주영이잖아요. 그렇죠? 자,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뭐라 그랬어요? 100점인지 50점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부터 블럭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원 코드부터 블럭 잡으면 이름이 세 번째 칸이지만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100점이 없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잡아야 되고. 내가 찾는 값이 100점이면 그 100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부터 범위를 시작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얘는 F4번 키 안 눌러도 돼요.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 자동 채우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F4번 키 누르면 틀리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컴마. 그 뭐 성적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칸이고 성명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니까 2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컴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정확히 일치를 해야죠. 100점 없다고 해서 100점에 가까운 거 찾아오면 안 되잖아. 100점을 꼭 찾아야 되잖아. false. 그런데 얘도 100이면 어떻게 돼요? 얘도 100이면 최종은 못 찾아. 100점이 여러 번 나오면 첫 번째 거로 끝나. 다행히도 100점이 한 번만 있으니까 최종을 찾았죠. 그렇죠? 그러면 99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있나? 없네. 99점은 없어. 그럼 98점은 있나? 98점 있나? 있네. 98점. 그러면 90점은 있나? 90점? 50점. 있죠? 90점이 세 번째로 큰 점수 아닙니까? 90점이라는 숫자가 세 번째로 큰 거야. 100점, 98점, 90점이야. 근데 이 90점을 제가 일부러 숫자를 썼지만 문제에서는 세 번째로 큰 점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라지 함수를 써서 이 중에서 컴마 3을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게 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큰 거를 찾아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첫 번째는 점수고 두 번째는 성명이니까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성명 칸에 있는 걸 찾아와라. 이때 false는 뭐라고요? 93, 안 되잖아. 90 꼭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false를 썼다 이거지. 그러니까 VLOOKUP 함수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까처럼 그 접수 코드에서 글자를 잘라서 세 번째, 뭐 다섯 번째는 글자를 잘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오게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점수를 가지고 네 번째로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해요. 그거는 다양해요. 문제 5번 6번 각 품목의 생산량을 상자당 개수로 맞추어 상자에 담고 남은 나머지를 표시하래. MOD, INT, 모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MOD 함수도 알아야 되고, 는 INT 함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는 모드 함수도 알아야 돼요. 다 시험에 나와요, 얘들. 얘네들은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필기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볼게요. 모드는 나머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을 40으로 나누면, 잠깐만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100을 40으로 나누면 2.5죠. 맞죠? 그쵸? 자, 그럼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몫이 2.5고 나머지는, 이건 제일 잘하는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물으면 정확히 답이 나와요. 몫이 얼마? 2. 나머지가 얼마? 20. 뭔 얘기냐면 얘를 2로 나누면 80이잖아요. 그럼 못 나누잖아. 더 이상 못 나누잖아요.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예요. 근데 어른들은 여기다가 하나 빌려 와가지고 어거지로 여기다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래서 어른들은 이걸 틀려요, 많이. 근데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몫과 나머지 딱 떨어져요. 왜냐면 초등학생 소점 이하를 안 배우거든. 그러면 만약에 5,2 쓰면 뭐예요? 5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잖아. 이거는 5를 2로, 왜 안 써져?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야. 그러니까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죠. 그렇죠? 만약에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걔도 1이네. 10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2죠. 그렇게 이거 계산하는 게 이게 MOD 함수예요. 모듈라라는 함수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보기 4가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니? 자, 문제를 제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다음 보기 중에서 값이 가장 큰 보기는 1. MOD 는 MOD 5,3. 그럼 이거 얼마죠? 2죠. 2 맞죠? 그렇죠? 5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 2죠. 그렇죠? 두 번째 는 INT 마이너스 5.3. 그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5입니다. 5. 그 다음에 모드라는 거. 모드가 적을 거란 말이야. 모드가 최빈값이죠. 최빈값. 그렇죠? 3. 는 MOD 모드 가로 열고 1, 2, 3, 4, 5, 3, 3,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3이 제일 많이 발생했죠. 1은 한 번, 2번은 두 번, 4, 5는 한 번인데 3은 세 번 발생했죠. 그렇죠? 그럼 답은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와요. 아주 어려운 거. 네 번째. 는 INT SQRT 8. 이제 미치는 거지. 8제곱, 이거 제곱근입니다. 제곱근이 얼마, 8제곱근이 얼마예요? 루트 8이 얼마냐고. 모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외워. 외울 필요도 없지. 근데 루트 4는 얼마죠? 2. 루트 3은, 루트 9는? 그러면 루트 8은 2점 얼마 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얘는 2점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INT를 만나면 2가 딱 돼. 그럼 다음 보기는, 가장 큰 보기는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이렇게도 나요. 다음 보기 중에서 값이 다른 거는 얼마냐? 그럼 얘는 2고 얘는 2고 얘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2잖아요. 이렇게 2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얘만 3이잖아.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얘는 5니까 5가 되고. 자, 그럼 이거 하나 더 볼게요. INT는 뭐냐면 5.3 그러면 뭐가 된다? 얘는 5.
는 int 마이너스 5.3 그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6. 이거는 뭐냐면 5.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5.3을 넘으면 6이죠. 정수가 뭡니까? 또 정수.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 그래요.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수가 실수고, 양의 정수를 뭐라 그래요? 자연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5.3을 넘지 않는, 넘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로 가죠. 큰 쪽이 마이너스 5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 정수값이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1, 2 그러면 이거는 최빈값이라 그래. 최빈값. 빈도수가 가장 큰 값. 여기서는 2가 3번 나왔으니까 2가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 최빈값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모드도 있지만 민이라고 있나 찾아볼까? 는 MEAN 메디안 메디안 있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는 메디안 1, 2, 5. 이건 중간값이에요. 얼마죠? 1과 2의 5. 얘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나열을 했을 때의 중간값.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1이고 2가 1이면 1, 2, 5가 되죠. 순서가 2, 1, 5니까 순서대로 1, 2, 5잖아요. 그 중간의 값이 뭡니까? 2죠. 그럼 얘는 뭘까요? 는 메디안 1, 3, 2, 5.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5죠. 순서가. 그럼 중간에 뭡니까? 1, 2, 3, 5 중에서 2와 3의 중간값. 2와 3이 중간에 있잖아요. 아까는 1, 2, 5 셋 중에 하나니까 2가 되는데 얘는 넷 중에 사이니까 두 개가 끼잖아요. 중간값 2.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필기에 나와요. 필기에. 실기에는 안 모르. 실기에는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딱 쓰면 답이 나오니까. 이거 실기에는 안 나오고 필기에는 이런 게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외워야 돼. 외워서 MOD가 뭔지, INT가 뭔지, 모드가 뭔지, 메디안이 뭔지 뜻을 알아야. 왜냐면 필기 시험 때는 컴퓨터를 못 만지거든요. 컴퓨터를 만지더라도 문제하고 보기만 떠 있는 거지 다른 거를 클릭할 수가 없어요. 안 열려요. 인터넷도 안 열리고 엑셀도 안 열리거든. 오로지 내 머릿속에 있는 암기한 거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쭉 봤을 때 요거 이 중에 요 트렁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트렁크.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는 트렁크는 5.3 그러면 얘는 5입니다. 근데 는 트렁크에서 마이너스 5.3 하면 그냥 마이너스 5예요. 얘는 뭐냐면 소수 이하를 무조건 절삭. 아까 INT는 소점이하를 자르는 게 아니라 소점 이하, 즉 그 수를 넘지 않는 숫자 정수로 가는 건데 트렁크는 소점 이하를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똑같아요. INT나 트렁크나 똑같은데 음수일 때는 값이 차이가 나죠. 1 차이가 나죠. 1 차이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필기시험에 물어보니까 이게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럼 한 문제 안에 여러 함수를 불러가지고 할 줄 압니까? 물어보는 셈이니까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죠. 그러면 답은 이거죠. 자, 볼게요. 는 MOD 가로 열고 생산량 컴마 상자당 개수, 그러니까 250개를 24개씩 담으면 몫은 10상자가 나오겠고 10개가 남겠네. 10개 10개가 남는지 뭐 몫이 얼마인지 이거 상관없고 나머지가 얼마냐, 이게 나머지. 그럼 이거는 산수 시험이잖아. 5를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250을 24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나머지를 구하는 이 MOD 함수는 이런 경우에 잘 쓰진 않고요. 이거는 단순한 셈법이죠. 이게 이제 응용이 되면 어려워요. 응용이 되면 어렵습니다. 예. 시트 두 번째 거죠. 기출 01이라는 시트에서 계산하는 작업인데 이 사원 코드의 끝자락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영업부, 인사부, 총무부, 기획부로 부서를 만들래요. 경우의 수가 1, 2, 3, 4 네 가지니까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네요. 추수함수 쓰면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배우셔서 실제 업무에서 어떤 값에 따라서 1, 2, 3, 4 값을 보여주면 그게 따라서 뭔가를 선택을 하게 하려면 오케이, 추수함수 쓰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잘라와서 쓰는 거니까 right 함수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문제 1번. 사원 코드에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로 표시하래요. 추수함수하고 write 함수를 사용하래요. 오케이. 그러면 는 추수, 그 다음에 사원 코드 오른쪽 끝 문자를 가지고 1이면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5라면 또 뭐가 있으면 또 기타, 발령대기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사원 코드 오른쪽 끝 문자라는 말은 뭐예요? write. 사원 코드에서 한 글자를 자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 한 글자를 자르면 그게 오른쪽 끝 문자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원 코드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 A의 세 번째 셀에 있네. 그럼 이게 A의 세 번째 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서를, 함수를 풀어서 계산해 나가는 거죠. 추수함수 사용했고, 추수는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럴 때 추수함수를 쓰는 거지 2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20일 때 이건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럴 때 어떤 거를 골라오느냐, 이게 추수함수지. 5일 때는 뭐를 하고, 7일 때는 뭐를 하고, 20일 때는 뭐를 하고, 200일 때는 뭐라고 하고, 이건 추수함수를 못 써요. 그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자르는 거니까 맨 오른쪽 끝 문자라고 했으니까 한 글자 아닙니까? 그렇죠? 오른쪽 끝 문자니까 한 글자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답이 되는 거지.
뭐야, 이렇게 써서 얘는 어차피 왼쪽에 있는 이 코드만 갖고 물어보는 거죠. 다른 데 참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달러 표시 찍을 것도 없고 F4키 누르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이거 중요한 거니까는요. 잘 따라서 하시고 설명 드릴 테니까 천천히.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자, 판매 수량 55개를 팔았대요. 이 중에서 찾아봐야 될 텐데 55개 팔면 얼마나 할인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 여기 있는 거 보고 이거 갖고 참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기는 한 개, 40개, 70개 밖에 없잖아요. 그럼 55개를 샀어. 얼마나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0%, 3%, 6% 셋 중에 하나잖아. 몇 프로예요? 어떻게 해서 3%가 나왔어요? 40개는 됐잖아. 40개는 됐잖아. 70개는 안 됐죠? 55라고 없어서 빵 프로는 아니잖아. 40개 미만은 할인이 없는 거고 70개 미만은 40개 이상이니까 3% 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100개 같으면 70개 이상이니까 6% 주겠고, 아까는 딱 정해져 있는 값만 찾아왔잖아요. 1, 2, 3, 4 중에 골라왔잖아. 근데 여기는 5, 그럼 뭐야? 5라는 값은 없잖아. 5는 1보다 크거나 같지만 40보다 작죠? 그러니까 할인율 없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비슷하게 일치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죠. 예를 들어 60개 없잖아. 그렇다고 여기다가 1개, 2개, 3개, 4개 해서 뭐 2000개까지 쭉 나열해 놓고 밑에 그 값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다 일일이 매길 수는 없으니까 40개 이상 70개 미만은 무조건 3%, 70개 이상이면 6%, 뭐 100개를 사든 77개를 사든 간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값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VLOOKUP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을 쓰는 거고, 그 차이죠. 이건 VLOOKUP을 쓸 거고 이건 HLOOKUP을 쓰는 거고. 자, 문제 좀 볼게요. 판매 할인액은 판매 금액 14250원, 여기에 따라서 할인율을 곱하라는 거죠. 할인율을. 그쵸? 자, 한번 메모를 해볼게요. 판매 수량과 할인율 표를 이용하여 할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할인액 계산하는 방법은 판매 금액 곱하기 거기에 따른 할인율이죠. 할인율은 1개 이상 40개 미만이면 0%,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면 3%, 70개 이상이면 할인율 6%. 다 써놔요. 문제 이제 써놔줘야 돼. 안 써주면 이것도 난리 나요. 이것도 뭐라 그러지?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다 설명해 놨는데 못 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딱 봤을 때 그냥 우리가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판단이 안 되거든. 이 의미를 설명해 줘야 돼. 대신에 저는 여기다 생략할 거고요. 그 다음 할인액을 계산해서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100단위까지 표시하래요. 예를 들면 34,530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라? 34,600원으로. 즉 10의 자리에서 올려가지고 100의 자리까지 넘겨야 되는데 중간에 컴마가 찍혔죠.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으란 얘기죠.
쉼표살을 찍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답을 출력해서 놨더니 그냥 34,600 컴마가 안 찍혔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반올림, 올림을 못해도 틀린 거지만 요 표시가 안 나와도 틀린 거예요.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시가. 예. HLOOKUP 함수하고 라운드 업 함수. 그러니까 는 라운드 업 해가지고 여기다가 HLOOKUP을 계산한 거를 처리하고 여기다 자릿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릿수는 1 쓰면 뭐다? 소점 한 다리만 나와라. 2 쓰면 뭐다? 소점 두째 자리까지 나와라. 이런 얘기인데 우린 그게 아니죠.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 그랬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그러면 마이너스 3. 자, 1의 자리 마이너스 1, 10의 자리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 마이너스 3. 왜냐면 초등학교는요 4학년 때 이 반올림, 올림을 배웁니다. 내림을. 초등학교 수학에 4학년 때 나온다고 이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어른들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가서 반올림, 올림을 배운 것 같았어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아니라 소점 두째 자리까지 반올림 이런 걸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초등학교는 소점 얘를 안 배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HLOOKUP은 계산하면 되죠. HLOOKUP 쓰면 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는 판매 금액 요 옆에 인적 있잖아요. 그쵸? 곱하기 이제는 할인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 할인율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금액에다가. 그렇죠? HLOOKUP 찾고자 하는 값은 55개. 그 55개가 들어있는 이 동네가 참조표 F4번 키 컴마 그리고 첫 번째 줄이 수량, 두 번째가 할인율이니까 두 번째 거 2 컴마 유사일치 정확일치? 정확일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유사일치 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소수점여가 막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라운드 업 가로 열고 요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2 그럼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본래 0.00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처음부터 계산했으면 안 나와요. 그 라운드를 제가 안 하고 엔터 쳤잖아요. 그 소점 얘가 생겨버린다고. 그럴 때는 요거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여기 소점 이하를 줄이면 돼요. 이렇게 줄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답이라는 거. 이게 답이라는 거. 답이 벌써 길어졌죠. 길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산 작업이 사실 쉬운 거는 아닌데 시험에 분명히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 개는 제가 점 찍어서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라고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고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연습을 대비하셔야 돼요. 3번 문제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일 마저 공부하고요. 오늘 공부하신 거 댁에 가셔서 복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3, 4, 5, 6번은 3, 4, 5번은 댁에서 한번 숙제로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